뉴저지 주지사가 발표한 2023-2024 회계년도 행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립학교 주정부 지원금은 총 107억 5,132만 9,529달러로 전년도 대비 8.4% 늘어났습니다. 연방의회가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국전쟁 추모의 벽에서 일부 전사자 이름 오류가 발견된 건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LA 카운티 평균 자동차 휘발유 값은 30일 연속 상승하며 갤런당 4달러 9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겐이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3월 6일) 뉴스 시작합니다. 뉴저지 주지사가 발표한 2023-2024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립학교 주정부 지원금은 총 107억 5,132만 9,529달러로 전년도 대비 8.4% 늘어났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각 학군 주정부 지원금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팰리세이즈 파크, 포트리, 리치필드, 테너플라이, 클로스터, 노르드, 엣지워러, 클래스킬, 더마레스트, 올드 텟반 등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학군 상당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타 학군에 비해서 주정부 지원금 인상폭이 적었던 팰리세이즈 파크와 리치필드는 올해 지원금 인상폭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리치필드의 경우 전년도 대비 무려 173만 9,345달러가 추가돼 492만 3,411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 54.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경우 전년 대비 11.9% 늘어난 자금을 받게 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가 전년도 대비 13% 늘어난 주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산안은 향후 주의회와의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지원금의 경우 대체로 큰 삭감 없이 협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의회가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국전쟁 추모의 벽에서 일부 전사자 이름 오류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의 소관상임위원회는 지난 2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추모의 벽 오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사안에서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법을 제정할 때 의회가 국방부의 전사자 명단에 포함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기준에 따른 완전하고 정확한 명단을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한 점을 상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유족과 고마워하는 국가를 위해 감동적인 헌사가 돼야 했을 추모의 벽이 부끄러운 실수로 변질됐다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오류의 원인이 된 소통 및 연구 결함을 찾아내 이런 오류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건립된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총 4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LA 카운티 평균 자동차 휘발유 값은 30일 연속 상승하면서 갤런당 4달러 9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가스 가격은 지난 30일 동안 총 35%를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30.2센트를 웃돌았지만 그나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5일에 6달러 46센트보다는 1달러 58센트 내린 수준입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의 가스값은 갤런당 4달러 89센트였습니다. 30일간 25번 상승하면서 총 39.1센트 오른 것입니다. 전국 평균 가스값은 역시 지난 31일간 15.3센트 오르며 3달러 3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부 지역 정유소들이 시설 고장과 정비로 인해서 가동률이 77.8%에 불과해 남가주 가스 가격이 더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KBS 아메리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캠페인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내달 재선 도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재선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전국을 돌아다닐 민주당의 전국구 스타 정치인들을 규합해 유세 지원 단격인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20여 명이 확정된 명단에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그레천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우군인 동시에 당내 압박 세력이기도 한 진보 진영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정치적 신뢰관계가 두터운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 등도 힘을 보탤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문위원단 선정이 당의 다양성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안배에 중점을 뒀으며 이전 대권 주자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차기 주자군들을 가능한 다수 포함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역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는 경우 당내 주요 경쟁자들은 경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관례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을 비롯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게빈 뉴섬 주지사 등도 모두 대선 출마 계획이 없다고 이미 밝힌 상태이며 현재까지 경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인사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메리앤 윌리엄슨이 유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출마 의향은 분명히 확인해왔습니다. 반면 공화당 진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중간선거 직후 일찌감치 출마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가 지난달 출마를 선언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도 출마 의사를 시사하며 조만간 대선 경선전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최근 저서를 출간한 데 이어 오는 5월 주의회 회기 직후 출마 선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주자 지지도를 파악하는 최근 4번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에머슨대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도 55%를 나타내며 25%의 지지율을 얻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30%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팍스뉴스의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 드산티스 주지사는 28%의 지지율로 1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고 야후뉴스 조사나 에셸론 인사이츠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드산티스를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고한 공화당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어떤 형태로 대응에 나설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여권을 갱신하셔야겠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갱신 신청에 5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여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속속 여권 발급에 5주에서 7주,
일반 여권은 8주에서 11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속성 발급에 2, 3주, 일반 발급에 5, 6주 걸리던 것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우편 배송 시간을 포함하면 여권을 손에 줄 때까지 최대 15주가 걸릴 수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올여름 해외 방문을 염두에 둔 경우 여권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